예, 어서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안번호 260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 식물원 운영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2020년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정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1184명에서 23명이 정한 12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63명에서 22명이 정한 1185명,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은 1148명에서 1170명으로 6급 이하의 1076명에서 1098명으로 22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도직은 27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 개정안과 현행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현황입니다. 총계는 기정 1184명에서 1207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1148명에서 1170명으로 조정합니다. 6급 이하 직원은 1076명에서 1098명으로 하고 지도직은 27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182명에서 1207명으로 하고 이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63명에서 1185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로 5년간 42억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42억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출 추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를 적용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부대견으로 공무원 정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 조달은 5년간 42억 2,1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재원 조달 구체적 방안은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으로 재원 조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60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식물원 마케팅 강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면 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정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 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84명에서 23명이 정원된 120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5년간 추가되는 비용은 약 42억 21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0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기준 내에서 필요 인력을 정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원 간담회 실 때도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제가 자료를 받았고 예. 세무과에서 이제 개인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따라서 예. 이제 인원이 2명, 5명에서 이제 7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직접 제가 세무과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예. 하니 힘들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사실은 좀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뽑았겠지만 예. 사회복지계열 쪽에 예. 이제 주민자 생활과라든지 지금 우리가 많은 이제 복지 쪽에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지금 한 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기초들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요번에 조직 개편 어차피 12월 달에 해가지고 1월 달에 결국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 예. 이 부분은 따로 업무 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제는 과연 지금 다른 거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예. 지방 세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이렇게 많이 증원해서 되는 부분인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증원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이제 증원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 100명 넘게 증원했는데 지금 112명 정도 더 증원했네요. 예. 증원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수요는 늘고 있고 업무도 과중되고 있고 근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방 세수가 가장 근본적인 게 지방 세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지방 자치 수입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대해서 좀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그 기준 인력을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예. 그 인력이 2020년도 기준에서는 1,217명입니다. 1,190명에서 27명이 전 1,217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적에 그 기준 안에 우리의 인구라든지 그때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수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수요를 정해서 예산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기준 그 인력을 산정을 상한선을 정해주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보통 교부세 부분에도 우리가 임금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임금 그 보통 교부세 안에 그 공무원 정원수를 늘리주는 만큼 보통 교부세에도 그런 임금비 성분이 그 안에 임금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부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정해주는 그 상한선을 정해주는데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지방세가 우리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뭐 늘리가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뭐 세수도 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원은 우리가 최소 어떤 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정원을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7명에 대한 정원이 상한선은 정해졌지만은 우리가 10명의 예외 인원을 두고 23명을 추가로 정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려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예, 지방 세수 결산 기준으로 예. 봤을 때 예.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15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보니 1,373억 원 정도가 자체 이제 우리 지방세 수입인데, 예. 물론 이제 공무원들만 이렇게 예. 1,200여 공무원들만 계산했을 때는 예. 그 75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예, 공무직, 기간제 예, 다 포함했을 때 예, 2019년도의 집행액이 1,073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이건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게 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기간제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예. 인원이 많다면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통 교부세가 사실상 우리 지방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의 어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지방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이제 인건비가 돼 있는 부분인데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감안을 해서 안 했겠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부분도 보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90억, 2,5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40억 정도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 또 인건비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부세가 조금 상승됐다고는 어떤 부분도 조금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안 됐나 그리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무직도 보면 정원이 300명이고 기간제는 저희가 정원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맞는데, 지금 기간제가 524명이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우리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합쳐서 예. 1,900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기간제 부분이라든지 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 총액 임금비로 우리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 방향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 매달 며칠자 그 조선일보인 줄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 예. 지자체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은 늘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단순히 인구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나 치안, 안전 필요성이 높아지면 이제 관련 공무원을 예. 늘려야 된다라는 예. 취지도 설명을 좀 돼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이 주민 접견 분야에서 예. 현장 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 공무원 충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쭉 소방 2만 명, 사회복지 19,000명, 생활안전 28,500명, 총 67,500명을 또 이제 더 충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회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존 과거에도 이렇게 봤는데, 그 어떤 우리 행정 수요 변화라든지 2018년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보면 100 몇 명이 늘었는데 예. 또 그 면면을 또 따져 보니까 다 그 만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 학대 예. 전담 공무원이 2명이고 예, 환경 측정 분수사는
아까 저 업무적으로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에 예, 고용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그 외에 이제 맞춤형 복지 형태로 하고 예. 그제 식물원이 이제 5명이고 이런데 그제 식물원 뭐 그제 식물원이나 개인 소득세, 독자 신고 이거를 빼고 나면은 예.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필요한 그 사회 어떤 사회 복지 수요를 좀 반영하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지방세가 뭐 작년에 한 1,370억 정도 됐고, 그 지금 이게 인건비 이게 되면 1,000억 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올해 그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300억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확실한 규모는 예, 일단은 우리 지방세로 예. 물론 이게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뭐 사실 어령이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는 지방세로 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 주더라고요. 아주 우리 그제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아까 뭐 강병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니까 보통 교부세에 어떤 그 정원되는 그 인원만큼의 어떤 그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온다는 그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아까 뭐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 수요가 우리 지금 그제시 노령화 인구가 10.1%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고령화 사회를 뭐 넘어가지고 이제 뭐 초고령까지 이제 갈 그 단계에 있는 반면에 그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좀 복지 수요에 대한 어떤 좀 대폭적인 그렇게 자체 어떤 정원을 못 늘린다 하면은 어디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전체 우리 그 공무원들 그 안에서 좀 뭐 시대에 뒤떨어진 부서는 좀 정원을 줄이다든지 아니면 과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래 가지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당 OECD 평균 그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 인구가 제일 높더라고요. 1인당 담당 인구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 쪽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그게 참 이게 기피 부수로 돼가지고 가기 싫어하고 일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의 양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계속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의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복지 수요에 대한 어떤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우리 OECD 평균이 공적 그 고용 인원이 전체 고용 인원 한 21%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7% 이런 식으로 해도 10%도 안 돼요. 실제로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어떤 그 고용 창출 수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사회의 수요라든지 복지 수요를 좀 감안해가지고 좀 더 좀 과감하게 예, 그 수요를 충족해줘야 제가 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지방세 가지고 충당에 가느냐 사실은 이태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령 같은 경우는 지방세입 어령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 지역은 지방세입 가지고 충당 못 해냅니다. 사실 보통 교부세는 자주재원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 보통 교부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걸 자주재원이라는데 지방세와 자주재원을 두 개 합친 게 자주도라고 그럽니다. 재정자주도인데 재정자주도는 저희 시가 53.6%입니다. 정인기준. 근데 재정자립도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액에 의해서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9.6%입니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인건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또 하나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그 기준 인건비를 통보받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17억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870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님께서 말씀하신 OECD 국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 행정과에서 우리 시와 유사한 강릉시, 순천시를 포함해가지고 경주시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7개 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공무원 수가 어찌 되느냐.
사실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명의 공무원이 주민을 갖다가 분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충주시 같은 경우 하면 우리가 59명 정도 많이 하고 있고 평균을 갖다 7개 내봐도 33명 공무원이 한 사람이 33명을 더 다른 시보다 하고 있다. 그다음 경주시 인구가 약 25만 5천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공무원 수가 1,679명입니다. 앞으로 저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급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현재도 억수로 내보니까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억수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난 느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제시가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OECD라는 평균의 기준에 한다면은 근데 너무 사실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도 좋은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행정 서비스는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고 너무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확대를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력이 수요가 조금 확보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 수요가 4,000명이 넘는 면동의 인원을 정원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수요를 넓혀주고 또 뭐 2021년, 2022년에는 또 전 면동까지 나머지 전 면동까지 확대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4,000명 이상의 어떤 복지 수요가 있는 면동에 우리가 9명을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원 23명 지금 정원되는 내용 중에 식물원에 5명 이렇게 돼 있죠. 거제 식물원에. 예.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 식물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전문 기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뭐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우리가 그 식물원 운영 정원을 13명으로 정했습니다. 13명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사라든지 기술 어떤 그 시설 관리라든지 홍보 이런 분야에 저거 전체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뭐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식물원의 정원이 13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과의 그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명소화 사업은 이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도시재생과에서 이 담당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 이제 이 딱 못을 박아서 어떤 직원이 이 뭐 또 가서 배치를 하면은 힘들어서 또 빠이 나와비고 또 뭐 저희 이런 어떤 식으로 자꾸 이 계속적으로 이 업무가 완벽하게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을 이번 기회 정내 이 인원을 확보를 해서 어떤 시설직이라든 행정 어떤 분야의 직원을 이 고정적으로 좀 앉혀서 이거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전체 전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력이 없었습니까? 인력은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은 그 뭐 우리가 시설 그 뭐 이 부분에 인력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인수의 과정 그다음에 그 시설 그 위탁 그 용역하는 부분 이런 쪽에 우리가 도시재생 담당 직원들이 이제 담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명소화 사업으로 확정이 뭐 끌어가려면은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리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우리 지금 과에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두 명을 예, 요청을 예,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지심도 그 개발 관련해서 예. 작년 연말에 그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뭐 8월인가에 이제 용역이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업무를 자, 좀 진행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이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인력이 부분은 필요하다 이제 이 이렇게 수요 인력이 예. 사실상 올해 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작점은 한 내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수요를 정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내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1호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내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구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근거를 하고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은 시민 추천 공고 및 접수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4명의 인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에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는 제26회 시민날 기념 행사 시에 수여할 예정입니다. 심의 내용은 심의 대상은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4명이 되었고 심의 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근거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 개선이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 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여 대상자 명단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옴버그시입니다. 추천은 삼성중공업에서 하였고 지휘직급은 셀시우스 프로젝트 수석 감독이 되겠습니다. 1974년생이고 국적은 노르웨이입니다. 거주는 옥포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회거사에서 발주한 LNG선 프로젝트 수석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삼성중공업과 선주사 간 중재 설득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함께 진행한 김장 나눔 행사를 포함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거제의 주요 관광 명소를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앤디 그레이엄 씨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하였습니다. NIK 프로젝트 수석 감독으로 1953년생입니다. 국적은 영국이고 옥포동에 거주합니다. 2013년부터 감독으로 부임하여 거제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였으며 삼성중공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소모임이나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최대산 씨입니다. 이분은 삼성중공업 내에
KEF 주식회사 외에 29개 협력업체에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소속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팀장이 되겠습니다. 1968년생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진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94억 원을 지원받아 이직률을 낮추고 현장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조선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27개 협력업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유급 휴가 수당을 지원받아 업체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적을 막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공로가 인정되어 직업 능력 개발의 달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필리페 베르테로티에입니다. 이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하였습니다. 직업은 GTT사 회장이 되겠습니다. 1957년생이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 사유입니다. GTT사 회장으로 5년 주기로 대우와 LNG 경납고 설계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23조 규모의 LNG선 수주 계약이 되어 있고 LNG선 건조에서 GTT사의 경납고 기술이 필수 반영되어야 하는 바 상호 협력을 통하여 그제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 추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대 조선소의 추천자는 그동안의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우호 정진을 위하여 적극 선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안번호 261호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 성인의 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수요 대상 명단 및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요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요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초천 노르웨이 국적 비욘버거와 영국 국적 앤디 그레이엄, 대우조선해양 추천 프랑스 국적 필리페 페르테로티에, KEP 주식회사 외 29개 업체에서 추천한 최대산으로 총 4명이며 2020년 6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상자들은 양대 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 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협력업체들이 일 학습 병행 훈련 비용 및 지역 산업 맞춤형 유급 휴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LNG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이라서 예. 제가 지금 이게 GTT사 회장한테 이게 지금 그제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참 이거는 전 맞지 않다. GTT는 그 대한민국의 조선 3사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 척당 LNG 척당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로열티로 척당 1,000만 불. 이게 지금 근 한 20년간 굳어진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조 정도 되는 100척을 수주를 하면 그 1,000만 불씩 해가지고 그 뭐 몇 억 불 됩니까? 10억 불입니까? 그럼 10억 불 그 사람들한테 로열티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 쭉 했던 거는 다 어찌 보면 선주사들, 배를 발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금융위기도 오고 조선위기도 오지 않습니까? 그 로열티를 단 한 번도 인하한 적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조선업에서 그 로열티 기술 개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형 화물창 이래가지고 삼성중공업하고 조선 3사 그 한국 그 가스공사하고 이래가지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을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했는데 현재 실패를 하고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실제로 그 GTT한테 지급하는 척당 1,000만 불의 로열티를 지급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가스공사가 지금 서로 간의 책임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LNG 산업에서 어찌 보면 이 GTT라는 사가 차지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완전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조그마한 LNG선을 만들다가 대규모 LNG선을 만드는 그 상용화 기술을 또 만든 건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형 LNG선을 만들게 그래가지고 또 원천 기술료를 받아먹고 이런 회사인데 저는 이게 그래서 LNG를 수주를 많이 받으면 GTT가 당연히 로열티 때문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LNG 수주가 없으면 또 뭐 떨어지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회사의 회장한테 그제 명예 시민이라는 명예를 줘야 되나? 좀 변경이 가능하면 우리 지금 배를 발주하는 여러 선사의 선주들이 있다는 수석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이 수혜를 해서 우리 수주 정책에 배를 한 척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GTT는 우리 그 삼성하고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 어디 뭐 중국도 애나 똑같은 이 기술을 쓰지만 그래도 그 거의 대부분의 LNG를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GTT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변경이 가능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 그 필리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물론 우리한테 그제 지역에 이 기여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을 추천한 이유는 물론 이러한 앞서 이 뭐 23척의 어떤 수주를 어떤 받아온 부분도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GTT가 어떻게 일주를 한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선박들이 또 제조가 시작이 되면 또 지역 경제에 어떤 이런 효과도 안 있나 하는 어떤 부분과 또 한 가지 이런 명예 시민증 수여를 통해서 또 조선소와 GTT사의 어떤 그러한 어떤 협력 관계가 좀 원만히 안 되겠나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GTT사하고 GTT사는 참 우리 그 휴대폰으로 보면은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CDMA 원천 기술 가지고 그 휴대폰 팔면 우리가 대당 로열티 줘야 되잖아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른 선주사 그 대우에서 계양사하는 것 같으면 배를 한 척이라도 주는 어떤 선주사한테 이거 금을 한 양 주죠? 한 양입니까? 메달이 한 양 아닙니까? 한 양 300만 원에 육박하고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명예 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한 양이 조금 한 양은 안 되겠네요. 지금 금값이 올라가 예, 지금 한도는 한 29만 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참 마음 같으면 이게 이미 심의는 통과됐지만 좀 변경해가지고 그 선주사한테 주는 거로 했으면 하는 게 뭐 제 마음에 오늘 모여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냐하면 GTT 사람들하고 한 6년간 LNG에서 같이 일을 하고 아침 그렇게 그 5년간 그 사람들 일을 봤는데 정말로 그냥 이 로열티 받아 물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뭐 물론
GTT사에 대해서 이태호 의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보도로 접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조례에 보면 예. 저희가 이제 수요 조례에 보면 수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조에 수요 대상이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 중에 어떤 부분에서 추천하신 겁니까? 물론 뭐 3번의 어떤 부분으로 3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호를 표현하셨다고요? 경제 활동을 통하여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자지만은 예. 앞으로 이 뭐 조례상에는 한자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부분에 기여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앞을 내다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안 첫 같습니다. 번째로는 예. 앞에 이제 하신 분들은 예. 과거에 예. 거제에 직접 오셔가지고 예. 또 거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예. 한 부분이지만 필리페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태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LNG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로열티를 척당 100억 정도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로열티 때문에 예, 가져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분 말고 정말 차라리 카타르 요번에 했지 않습니까? 카타르 관계자한테 명예상을 수여한다면 저희도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조선 관계자가 바라볼 때는 과연 이분이 그게 이 경제에 이바지를 했는가? 한국 기술을 더 이제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한국 기술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선주사한테 로비를 더 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 자기 걸 써달라고 저희 더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지금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했지만 참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그분을 명예 시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과연 이거를 납득이 될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에 대한 뭐 의견도 충분히 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런 부분을 뭐 어떤 시의회 의결을 올릴 때까지는 상당히 조금 뭐 깊이 생각해 본 부분도 있고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이러한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이리 뭐 여기까지 추천까지 해가지고 심의까지 거쳐서 이리 뭐 온 것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뭐 회사의 어떤 이런 또 어려운 그런 어떤 의견을 우리가 반영한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에서 좀 격렬하게 논란이 일어나지 그 않았습니까? 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 지역의 봉사 활동에 예. 우리가 지역에 기여한 부분에 이 성과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졌습니다. 예. 따졌는데 이보다는 지금 앞으로 우리 이러한 어려움 뭐 일자리라든지 지역 경제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앞을 전제가 과장님 전제가 그 부분에서 이 또 통과됐습니다. 전제가 좀 물음표인 게 예. 이분은 저희가 이제 선주사들한테 발주하는 곳에서 LNG 선을 발주를 받으면 로열티를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발주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분은 그 각 발주사에 가면서 자기 기술을 한국 기술 거 말고 우리 프랑스 기술 거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한국 쪽에서 보면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설령 의원님의 이해준 의견을 오늘 제가 제 들은 의견이 바- 아니라 아, 대부분 이제 조선 관계자들 그렇죠, 분의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같이 일하신 이태일 의원도 아까 말씀했지만 로열티를 가져가는 회사가 물론 많이 팔리기를 독려를 하겠죠. 예, 더 많은 로열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 근데 과연 거제시에 이분이 한 일이 뭔가에 다시 고민을 했을 때 지금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한 번이라도 거제시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거제시에 뭐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시 명예 시민. 참 우리 저 앞서 이태일 의원은 강병주 의원들 상당히 논란이 참 많는데 저는 이번에 추천자가 대조선해양주 대표 이성근 대표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공적 사항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GTT 경락구 기술이 필수 반영되어야 배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카타르의 23조 규모 100여 척 LNG선 이렇게 선표 예약 이 부분도 GTT 경락구 기술을 해야 이거 수주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내는 받아들이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든 삼성이든 현대든 이 기술을 해서 배를 만들어둬라. 대우든 삼성이든. 그리고 대우에서는 그래 이 사람의 로얄티가 있지만은 그 기술이 필요로 하다 하니까 어쨌든 배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제시를 볼 때는 우리 조선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뭐 이게 물론 자기가 버려가고 로얄티로 가져가지만은 이 사람 기술이 꼭 필요로 하다라고 이 수주하는 쪽에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태일 의원님, 강병주 의원님하고 안석봉 의원님 전부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태일 의원님, 강병주 의원님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이분들은 장사다. 그러니까 뭐 로열티를 받아가는 쪽이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수록 그 독점 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데 저도 이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안석봉 의원님처럼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대우하고 이분들이 계약을 안 한다 치면은 우리가 LNG선을 가올 수 있느냐? 못 가져가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 기술을 만일에 중국이나 저 현대나와 주고 이거 안 준다면은 우리가 LNG 발전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우에서 이걸 추천할 적에 지금 5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유대감과 강화도 하고 좀 해보자는 쪽에서 아마 이 추천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나 삼성이나 물론 조선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물론 이제 GTT 회사도 여기에 접목을 지켜서 로열티를 벌어가기 위한 사업의 수단일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만드는 기술력만 어느 정도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만 된다라 하면 충분하게 여기 가서도 내 로열티를 받아먹고 이렇게 수주를 성사시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GTT 경락구 기술을 배를 만들라 하는 선주사가 그 기술을 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로열티를 안 주고 안 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가연 카타르 23조의 구매 100여 척 LNG선을 현대 삼성 좀 저의 논리가 좀 틀렸는지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좀 명예 시민 추천을 드려도 별 문제는 없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심의할 적에 이런 난이 좀 있었습니다. 말이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대우에서 이 추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 그래 그 뜻을 받아가지고 저희 심의에 통과시키고 오늘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 인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주인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실질적으로 매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불거지고 뭐 이리 하니까 아까 같은
카타르 이저 LNG선을 좀 더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이분을 좀 대우해 주기 위한 한 방법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리 해서라도 거제에 있는 뭐 대우나 삼성에서 카타르 백척을 예약만 했지 한번 해보겠다 이것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계약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수주 물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조그만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는 이게 뭐 드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발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내국인은 뭐 수여를 할 수 없습니까, 명예시민에?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지금 우리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우리 내국인입니다. 우리 거제 시민은 명예시민으로 수상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우리 예, 지금 보니까 소선업계의 어떤 지역 발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명예시민으로 이제 추천을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미성의 거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관광 마케팅과도 제가 한번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매미성 같은 데는 많은 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광의 날이나 이런 날에도 우리 시장님 상을 수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과장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의원님 의견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 우리 지역에서 관광에 상당히 기여한 어떤 부분도 인정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해당 우리 과와 협조를 해서 이거는 검토토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뭐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뭐 이 부분을 좀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관광에 오시는 분들도 위해서 우리 거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은 매년 관광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해서 수의를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건 저 연말에 저희 시정 유공 포창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예, 하십시오.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카타르에서 이제 뭐 LNG선을 대규모로 발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물론 조선 3사 다 이렇게 갔지만 GTT도 카타르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할 때 LNG 발주할 때 자기사를 써달라고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 물론 기술도 많이 뛰어나지만 저는 이제 안수봉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그 기술이 없어서 발주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발주하는 곳에서 그 기술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발주가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만약 그런 요청이 없다면 물론 한국 것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발주하는 선주 측에서는 다 이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예, 안정되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로열티를 이제 정말 뭐 두세 명 파견해 가지고 그냥 인스펙터만 합니다. 그 관리 감독만 하는데 이건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고요. 작업은 하는데 그걸 로열티를 척당 100억씩 20척이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렇게 하는 GTT사까지 이렇게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줘야 될까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물론 대우조선 측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조례에 따라서 명예시민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조례의 명예시민상 대상에 각 코 부분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 명예시민상을 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조례상에도 맞지 않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의원님 의견 맞습니다. 이 조례에
이 부합하지 않는 어떤 부분은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회사의 어떤 그런 여건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뭐 행정이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행정에서 이런 조선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런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판단은 이해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대우조선에서 추천서 내용을 보면 단지 이제 카타르에서 QP에서 올 이제 그 백척 이외에 이미 예전에 1919년도죠. 이제 작년에 경납고 설계 협약을 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LNG를 17척 건조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LNG를 건조하는데 상당 부분 이바지했다. 회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만약에 그 이제 위원회에서 뭐 본회의를 거치겠지만 위원회에서 이거를 올라온 내분에 대해서 지금 뭐 몇 분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한 분을 저희가 제외하고 예. 세 분 정도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과는 추가로 한 분을 더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 분으로만 갑니까? 지금 세 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하기에는 예. 시간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데 반대 그 찬성 토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조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하기 전에 예. 일단은 그 정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예, 이 안에 대하여 따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